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19일 금요일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틀로 봤을 때 특징주 혹은 특징 섹터는 정치 테마주로서 오세훈 관련주가 부각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섹터, 그리고 기타 개별주 몇 종목 정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진양화학 먼저 보겠습니다. 오세훈 관련주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품절주로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주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세훈 관련주로서 파동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금요일에 황교안 관련주와 유시민 관련주에 이어서 오세훈 관련주가 모멘텀을 받아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그런 소식, 그런 뉴스 때문에 움직여줬고요.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진양화학은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상한가로 마감 대장주로서 마감되는 모습이고, 진양산업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허나 진양산업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대장주로서 인정받는 것은 상승률이 큰 진양화학이니까, 진양화학과 진양산업 중에는 진양화학을 거래하는 게 더 맞겠죠. 수급이 더 강하고 쳐 올리는, 들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합니다. 받쳐주는 힘도 더 강하고요. 그리고 따로는 누리플랜도 오세훈 관련주로서, 누리플랜은 하도 다양한 이유로 많은 등락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세훈 관련주로서 등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트 위치도도 그렇고 후발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볼 수 있는 오세훈 관련주는 세 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전반적인 코멘트는 목요일 시장 마감 영상에서 짚어드렸으니,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목요일 거 참고하시고, 보셨던 분들도 좀 헷갈리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해서 확실하게 더 알아두시면 나중에 정치 테마주나 이런 걸 거래하실 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분명히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부각을 나타내준 오세훈 관련주, 그리고 황교안 관련주와 유시민 관련주들은 조정을 나타내주면서 일종의 매수 기회를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 또 상승되는 움직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시장 별다른 변수 없으면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 테마주는 모멘텀이나 이런 건 지속될 수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변동성이 감소하고 시장이 호조로서 긍정적인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다른 주도주가 치고 오름으로써 정치 테마주의 수급과 돈이 빠질 수는 있음을 유의하시고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라는 게 미 FDA의 패스트 트랙에 지정됐다. 이 패스트 트랙이 뭐냐? 어떤 의학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질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약이나 치료법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그런 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패스트 트랙이 지정이 된다면은 더 신약 개발이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비보존의 그 지분을 6%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텔콘 같은 경우는 비보존 지분의 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팜 같은 경우는 비보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서 수급이 더 늦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뭐 그런 약간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는 이제 텔콘이 가장 메이저인데 어차피 주식이 어떤 연관성이 100% 비례해서 들어가지가 않죠. 왜냐면은 주식이 움직이고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차트라던가 수급이라던가 매물대라던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는 에스텍 파마가 가장 강하게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코미팜, 말씀드린 코미팜과 텔콘 이런 식으로 상승률 자체는 나왔습니다. 어쨌든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차트상으로 볼 때는 에스텍 파마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기대하기에는 더 괜찮습니다. 그 텔콘이 좀 차트가 더 무너진 형태이기 때문에 에스텍 파마가 차트는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슈, 비보존 관련한 이슈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게임빌인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 모바일 신작 게임인 탈리온, 탈리온이라는 게임이 좀 호응을 얻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것지만 일단은 좀 그동안의 하락이 좀 지속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반발 매수세 그리고 저가 매수세도 영향을 줬다고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괜찮게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기관계의 수급이 아쉽다 보니 뭐 어떤 굉장히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이슈는 될 수는 없겠고요. 뭐 개인적으로 탈리온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투자를 해볼 만은 하겠죠. 근데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등록을 하되 어떤 게임 자체의 동향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매물대와 역배열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금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볼만한 주식 한진입니다. 한진 지금 택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쇼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오프라인 쇼핑은 계속 퇴보를 하고 있죠. 그런 거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가지러 가나요? 아니죠. 보통 택배를 시키죠. 그래서 택배 시장.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그랬듯이 어떤 치킨 게임이라던가 경쟁 과열 이후에 어떤 경쟁사들의 파탄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떤 살아남은, 삼성전자 반도체도 그랬죠. 살아남은 업종의 그 업종 내에 그런 선도 회사가 가격을 주무를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기술력과 어떤 노하우가 가장 쌓인 그런 회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진 같은 경우에 지금 택배 회사들의 어떤 치킨 게임의 승리자로 조금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 지분 공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이 지분을 더 올리게 되고, 그리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주가에 적극적으로 관련하고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련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어떤 지배 구조라던가 어떤 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이유로다가 하락 후에 추세 반전을 해주면서 올라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매물대와 가격에 좀 도달을 한 모습인데 어떤 참고 사항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위치와 조정을 준다면 단기적인 거래 정도, 단타 거래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징 섹터와 몇 가지 뭐 기타 개별주는 별로 볼만한 게 없었네요. 예, 오세훈 관련주와 비보전 관련주가 좀 주를 이뤄서 움직여 주었고, 뭐 시장은 항상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나 섹터를 만들어 줍니다. 본인이 무슨 섹터가 그 하루를 주도할지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정말 시장을 주시하고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대충 예상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본업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또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데 그런 걸 따라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굳이 찾는 거는 꼭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나온 그런 움직임과 흐름만 관찰을 해도 향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 주식은 살짝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너무 미래를 너무 예측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 실마리가 별로 없는 건데 미리 억측을 해가지고 과도한 예측을 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좀 모멘텀이 나오고 시장의 흐름이 잡히기 시작할 때쯤, 항상 그렇죠. 시장도 어떤 추세를 전환할 때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도 조정이나 혹은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때쯤, 그쯤이 항상 이제 매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예측하지도 말되 너무 늦게 들어가지도 말되, 늦게 들어가면 큰일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흐름을 체킹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먹거리가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시장은 항상 먹거리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 점을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 코멘트 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